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운보 김기창 화백에 세계 마지막까지 거주했던 운보의 집입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명품 예술관 운보의 집에 왔습니다. 위에 운보의 말씀이 있네요.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한다는 느낌도 까마득히 잊을 정도로 지금까지 담담하게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소음 공해가 심한 환경에서는 늙어갈수록 조용한 속에서 내 예술에 정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미 고인이 된 아내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유감스럽고 또 내 아이들과 친구들의 다정한 대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면 한이지요. 예술가는 늙으면 대자연의 품에 안겨 자연의 창조주와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늙어가면서 하늘과 대화를 나누며 어린이의 세계로 기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날더러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면 도인이 되어 선의 산매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운보문화재단. 운보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네. 부인을 잘 만나서 그래서 부인 덕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네, 부인도 화가더만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부인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 부인을 안 만났더라면 네. 그저 그냥 덩어리로 한 세상을 네. 이렇게 살고 갈 사람이라고. 이곳은 운보의 집인데요. 운보 김기창 화백 어머님의 고향으로 1976년 부인 우향 박내연 화백과 사별한 후에 7년여에 걸쳐서 1984년 운보의 집을 완공하고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곳에 정착해서 자연을 벗삼아 작품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타계하실 때까지 노후를 보낸 곳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양식인 한옥으로 안채와 행랑채, 정자와 돌담, 연못의 비단잉어가 잘 조화되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운보의 집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전통 한옥이 잘 어우러진 문화예술 공간으로 충북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목련이 피어있고 새소리가 들리고요. 진짜 여기에 또 방송사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겠네요. 이제 진짜 도망간. 여기가 되게 여기 비단잉어가 있는 연못인가 보네요. 넷플릭스에서 영화 촬영, 방송 촬영하느라고.
일어났어? 운보 김기창 하백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운보 미술관입니다. 이쪽에는 수석공원하고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이 수석공원에는 국내외 초대형 야외 자연석들은 오랜 세월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의 극치고 특히 국내 10대 명석 중 코끼리, 모자양, 여인상, 백경, 명상의 들 등 총 5점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각공원에 전시된 조각 작품들은 국내 유명 작가들의 보기 드문 초대형 작품들로서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수려한 자연을 배경으로 연못 주변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열린 공간에서 충실한 양감과 생명력 있는 정감을 지닌 독특한 조형예술의 세계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보미술관입니다. 청각장애로 살아서 예술의 세계를 보여준 운보 김기창 하백님이십니다. 한번 운보미술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보미술관입니다. 운보는 운보의 연보가 나와 있습니다. 1914년 서울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셨네요. 운보가 좋아하는 소재 중 하나로 옛 도자기를 말하고자 상어 이태준의 스필집 무소록 중에서 고안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도공들의 손은 숙련되었으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천진했을 것이다. 운보 김기창 드로잉전입니다. 운보 김기창 하백님의 드로잉입니다. 동물을 좀 좋아했군요. 운보 김기창 하백은 인사동 승동 보통학교에 입학한 첫날 전교생 대운동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장티푸스로 인해서 열병을 앓고 영원히 청각을 잃었습니다. 운보가 그린 미인이네요. 운보에게 미모의 여인은 행운의 전조입니다. 운보에게 미모의 여인은 어떤 의미일까? 심층 의미를 모두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엿볼 수 있습니다. 1936년 1월 말 해녀를 소재로 그림 그리고자 이당 문화에서 함께 공부한 함흥에 사는 안명준과 함께 흥남으로 갔습니다. 운보는 찬바람 부는 야외에서 스케치를 마치고 하숙집에 돌아와 뜨끈한 국밥을 먹고 졸음이 와서 깜빡 잠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나는 망망한 바다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눈앞 물속에서 무언가 불쑥 튀어나온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랐으나 자세히 보니 발가벗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자는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는 바다의 요정이냐? 아니요, 나는 당신의 여인이에요.
여자의 말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안명준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 꿈은 자네가 선전에 특상 받는 내시일세. 자네가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그림 공부를 뜻함이야. 그런데 발가벗은 여인이 나타난 것은 작품인데 그 여인이 나는 당신의 여인이라고 했으니 그건 자네의 작품을 뜻한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의 머리에 얼개간이 쓰여 있었네. 중요한 것은 그 얼개간이야. 얼개간은 승리자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을 뜻하지. 운보는 그때 안명준과 함께 거처했던 훈훈한 토담집 방 스케치 그림을 소재로 해서 그린 고담이 그 다음 해 최초의 선전 특상이며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종군 스케치입니다. 들뜬 마음으로 찾아간 베트남 전선에 10명의 화우들과 함께 무더위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베트남 여행을 했는데요. 한창 치열한 전투 지역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전장에도 최전선을 골라가야 돼서 한편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는데 모두가 초행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없지 않은 그런 허공에 들뜬 심정이었습니다. 베트남 여행의 주 목적은 우리 국군의 용감성과 대민 사업의 성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스케치해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큰 그림을 그려 일반인에게 인식시키자는 뜻이었습니다. 일찍이 비행기 편으로 헬리콥터로 번갈아 타면서 유명한 맹호 부대를 찾았습니다. 맹호 백마 두 곳이 아주 유명해서 단시일에 모두 다 찾아다니기가 어려워서 5명씩 두 패로 나누어서 한 패는 백마 부대로 떠나고 이 김기창 하백님은 맹호 부대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맹호 사단 26년대 해수욕장이네요. 해수욕장에서 그렸네요. 여기가 김기창 화백님의 편지나 이런 메모한 것을 배치해 놨네요. 자녀분들이네요. 신문 연재했던 우보 김기창 화백님의 신문 연재 소설 사파입니다. 사파에도 여인이 많이 등장하네요. 운보의 사파는 역사물에 있어서는 고증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옛날 투구라든가 그런 것이 보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역사를 연재하는데 신문에 운보 김기창 화백님이 사파를 그린 내용입니다. 바다의 왕자 경향신문에 이게 글은 정한숙이고 그림은 운보 김기창 화백님입니다. 신문사에서 그렇게 비용 많이 받지 못하고 이 사파를 그리신 듯 합니다. 시간과 정력이 많이 든 만큼 경제적으로도 낭비가 되었다고 써져 있네요. 경향신문에서 좀 많이 지급을 안 한 모양이에요.
여기는 강남 충곡이라는 연재에서 서울신문에 사파를 그리신 거네요. 사파를 그리는 것이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 중에서 태반은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파를 그려서 받는 고료는 화가의 생활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돈벌이는 되지는 못했다고 써져 있네요. 차라리 작가의 손발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을 돈벌이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하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돈벌이뿐이 아니라 이 그림을 향한 다른 고고한 사명이라든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국지인데 한국일보에 사파를 그렸던 내용이네요. 삼국지라 이렇게 말 타고 싸우는 모습이 많이 있네요. 글에 맞게 사파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연재하기 때문에 시간하고도 쫓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많은 사파를 그리면서 힘드셨을 걸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운보의 전사 도자기이네요. 이 그림을 전사했네요. 운보의 전사 도자기, 운보의 그림입니다. 커피잔 세트. 독슬이라는 제목의 화선제 추묵세색화입니다. 이 종이의 수묵화 습작인데요. 엄청 큰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대통령 표창, 훈장, 국민 대한민국 예술원의 훈장이네요. 돌아가시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붓으로, 큰 붓으로 퍼포먼스 했던 부인, 예. 예. 우향 그 박내연 그 부인도 화가인데 우향의 작품입니다. 우향의 작품이에요. 운보 김기창 화백의 부인 우향 박내연 화백의 작품입니다. 여인들 시화 작품 시화 상 판화네요. 시간과 인간이라는 판화입니다. 회상도 판화네요. 운보 김기창 화백의 부인 우양 박내연 화백의 판화입니다. 기원이라는 작품입니다. 홍매인데 여기는 김기만
이분이 누구신지. 예. 태양을 따르는 한마음이라는 병풍이네요. 운보자상 1951년도에 젊었을 때 두 부부가 함께 그린 작품이네요. 화저도입니다. 귀가 비단에 수목채색을 한 작품입니다. 김기창 화백의 귀가라는 작품입니다. 수렵도입니다. 비단에 수목채색을 한 작품입니다. 수렵도. 수렵 활동을 하는 모습을 그린 비단에 그린 그림입니다. 모로코의 여인들을 그렸네요. 신선도입니다. 화산지에 그린 수묵담채입니다. 이분은 본인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그렇구나. 문자도 적색 종이에 그린 수묵화입니다. 유명한 김기창 화백으로 유명한 이 큰 붓으로 그린 작품 종이의 수묵담채입니다. 군마도입니다. 김기창 화백님의 군마도. 점과 선 시리즈 큰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본 작품은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으로 1975년 한국은행의 요청으로 제작했고, 한국은행은 이를 1만 원권 지폐 제작에 사용했고, 지금까지 전 국민이 고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만큼 값비싼 작품도 없지만 이와 같이 널리 보급된 작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관람하신 여러분, 이 이후로 1만 원권 지폐를 사용할 때마다 더욱 친근한 마음으로 깨끗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975년 세종대왕 비단의 수묵채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입니다. 부채의 채입니다. 비파도. 백두 정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태양을 먹은 새. 새가 태양을 태양을 먹은 새.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상장. 지금 여기 부인이 박내현 화백이잖아요. 사모님이 상 받는 거. 이승만 대통령, 이철경 주부클럽 회장상.
두 분이 훌륭한 하백님이셔. 여기는 김기창 하백님의 자목련. 저기 자목련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박내영 하백의 꽃, 김기창 하백의 여인.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화선지에 채색한 운보 김기창 하백의 1972년도의 작품입니다. 조국 통일을 염원하는 백두산 천지인 같아요. 무궁화가 아래에 있고요. 김기창 하백님의 큰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모습입니다. 이희로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 수석하고 조각이 전시된 곳입니다. 김명중 작가의 여인. 이쪽에 운보와 우향의 묘지이네요. 이쪽으로 가면요. 진달래가 피었어요. 김행선 작가의 가족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각공원에 조각 작품이 곳곳에 자연과 함께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척 비박스러워. 운보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 직접 만난 적은 없으세요? 만난 적은 없고. 좀 남한강에서 가지고 온 성명이 코끼리네요. 코끼리 같이 생겼어요. 운보의 집, 운보미술관 잘 감상했습니다.